아코님, 저는 연애할 때마다 많이 맞춰주는 편인데도 남자친구랑 계속 자주 부딪히고 오래 가는 게 힘들어요.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사연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성격에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연애를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은 분명히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디테일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공통점이 많아요. 이를테면 전교 1등이었다고 하는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수학 공부하다가 하기 싫어지면 우리같이 보통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쉬잖아요. 근데 걔들은 수학 공부하기 싫어 영어나 탐구 영역을 공부해. 또 그거 하기 싫어 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식. 들으면서 좀 벽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하는 거다 싶긴 하더라고요.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연애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성격적으로 연애를 잘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성격상 잘 못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 바뀌긴 해야 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긴 좀 힘든 그런 성격도 존재해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높은 확률로 후자인 겁니다. 바로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성격. 쉽게 말해 안전에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입니다. 물론 좋게 말할 수도 있겠죠. 신중한 성격.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실컷 예민하게, 아니 신중하게 구는 동안 나이가 들고 내 몸이 노화되는 리스크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얼굴만 노화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떨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회복 탄력성도 좀 떨어지고 또래 나이 때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씩 품절되고 기회의 문은 점점 좁아지니까 경쟁은 더 심해지고 심지어 내 또래들은 나이를 먹는 만큼 지들끼리 실컷 연애하면서 더 능숙해지고 매력이 농익게 되는데 나 혼자서 싱그러움과 성숙미 둘 다 놓쳐버린 채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멈춰있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난다. 이 말이 연애만큼 딱 들어맞는 분야가 없어요. 뭐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는데 연애는 진짜 때가 있는 법이거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리스크 없이 연애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주변에 닿는 인연을 잡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연애 초보용 학습지를 제작해서 이렇게 런칭까지 한 상황이에요. 나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 확인하셔서 어떤 내용 있나 확인이라도 꼭 해보시고요. 그런 거 안 해도 언젠가 이런 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성격은 그 성격에서 비롯된 세 가지 병까지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돌다리병. 성격을 떠나서 그냥 내가 노잼이라서 연애가 안 풀린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노잼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든 일단 나를 보여주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든 꿀잼이 될 수 있습니다. 싫고 좋고를 확실하게 표현 못하는 것도 리스크를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나 다름없고요. 방송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리카 BJ처럼 막 떠들고 노는 것도 재밌는 거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내가 가보지 못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재밌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능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심 받으면 일단 땡이라는 거지. 문제는 이 쉬운 걸 쉽게 못한다는 거. 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계속 두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늙어 뒤지는 거지. 어차피 손으로 두드려서 괜찮다. 막상 발로 건너면 내 무게 때문에 무너질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도 몇 건, 몇십 건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데도 다들 차 잘 타고 다니시잖아요. 혹여나 교통사고 날까봐 돌다리 무너질까봐 나가야 하는데 오들오들 집에서 떨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물론 극소수 있긴 하지만 히키코모리라고 애초에 비정상적인 사람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연애에선 자꾸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냐고. 내가 싫음을 표현했을 때 얘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내가 좋음을 표현했을 때 이거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맨날 이렇게 지레짐작만 하다 보니까 결국 현실 연애는 늘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을 안 쓰면 몸이 굳어버리듯이 돌다리 앞에서 하염없이 망설이고만 있으니까 그냥 망부석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뒷다리 지압이도 없으면서. 돌다리 무너지면 좀 다치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약 바르고 헤엄쳐서 건너면 되지. 근데 이거 하나 못해서 벌벌 떠는 연애고자들이 꼭 남자들이 하는 안 좋은 행동에 대해서나 여자들이 연애할 때 꼭 지켜야 할 것 이런 것에 관해 말하는 영상에 이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할게요. 피곤해. 연애 포기할게요. 어차피 지금도 혼자면서 굳이 그 영상 보기 전에도 이미 포기하고 있어놓고 무슨 해볼 거 다 해본 척 하죠. 그래서 막상 연애를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어찌저찌 시작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두 번째, 예언자병. 이런 사람들은 막상 연애를 해도 지나치게 계산적이 됩니다. 물론 계산적인 건 사실 전략적이라 좋은 건데 문제는 이런 성격들이 계산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는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하려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귀고 1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예언자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데.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뭐 사주도 보기도 하지만 잘 들어맞으면 야 용한 거고 안 들어맞으면 뭔가 운명이 바뀌었나 그냥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가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예측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길게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1년 뒤, 몇 년 뒤까지 미리 다 예측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기우예요. 기우라는 말의 유래가 뭔지 아시죠? 기나라 사람이 있는데 하늘이 무너질까봐 덜덜 떨면서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못하며 평생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바보예요, 바보. 하늘이 무너지면 그때 가서 그냥 죽거나 요리조리 슉슉 피하면 되는 건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불필요한 걱정을 해서 현실을 망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주식을 할 때 들었던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하라. 주식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도 월스트리트에서 막 수백억, 막 수천억씩 막 움직이는 사람들도 이 주식이 오를 확률이 요 정도 있고 떨어질 확률도 요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되게 확신을 차서 나랑 똑같은 초보거나 그냥 사기꾼입니다. 이건 주식 좀 해보면 다 아는 사실이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성 영역으로 고려하고 그 이상은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주식할 때 그 원리 보면서 아, 연애도 똑같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세한 부분들은 일단 그 상황이 돼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다. 내일 데이트를 할 때 무슨 대화가 나올지, 웃을 일이 많을지 싸울 일이 많을지는 실제로 그 당일날 그 순간 심지어 그 일이 일어나기 몇 초 전에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가야 아는 거지.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대응을 잘하는 게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불안해하면서 모든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하는 성격의 경우에는 연애를 도저히 잘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혼자 걱정하고 혼자 난리치다 제풀에 지쳐서 연애를 포기할 가능성도 크고요. 세 번째는 억가병이에요. 눈이 높아서 연애를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단 만나는 사람의 안 좋은 면보다 괜찮은 면이 훨씬 많다면 그냥 만나고 데이트하고 사귀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귄 뒤에 막상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고요. 이게 뭐 가벼운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들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이 헤어지는 불편한 과정이라는 리스크가 싫어서 눈의 90% 이상 거의 다 차는 사람만 만나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러면 썸이 아니라 거의 프로듀스 102 수준으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연예인들은 그렇게 단편적인 모습 그냥 외모만 보고 춤 몇 번 잘 췄다고 덕질하면서 정작 본인 연애는 팔짱 끼고 막 너무 깐깐한 신사위원처럼 굴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 다 탈락해버립니다. 포텐 있는 애들 다 떨어져요. 자만추를 추구하는 것도 결국 이 병 때문인데 소개팅 앱이나 결정사나 헌팅 같은 입만추에서 사람을 만날 경우에 이 사람을 검증해줄 제3자가 없다. 이 사람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길이 없다. 인위적으로 그 자리를 만들었을 때 특유의 어색함, 이게 싫다. 이게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가리고 반찬 투정하다 보면은 내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넋놓고 멍 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time is running out. 더 나이만 먹는 거지. 문제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자만추가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문득 내 생각이 나서 나한테 연락이 왔을 때 뭔가 좀 나랑 잘해보려고 할 때 그 기회조차 또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 밥 한번 먹자. 얼굴 한번 봐야지. 이 말 들으면 또 존나 생각해. 외로워서 가볍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다가 헤어진 다음에 그냥 찔러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물쩡 단답이나 어설프게 간만 보다가 흐지부지 며칠 뒤에 좀 아차 싶어가지고 아 그냥 만날까 싶어서 뒤늦게 자기도 좀 행동했다가 일정이 안 맞거나 감정 타이밍이 어긋나서 거절당하고 또 시무룩. Stop it! 그럼 이 성격을 어떻게 고치냐? 이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일단 노력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도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 방향부터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해요. 그냥 미련하게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더 열심히 달리면서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될 테니까요. 먼저 내 솔직한 마음을 바라보세요. 우리한테는 전부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한테 다 있어요. 내 연애는 좆도 못해도 남 연애는 잘 보이는 것처럼 사실 기본적인 연애 잠재력이 다 있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별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억지로 안 돌아가는 머리 계속 막 굴리지 말고 지금 눈앞의 상황에 본능적으로 반응해보는 거예요. 소개팅이 잡혔다. 잘 될지 안 될지 따지지 말고 일단 나가세요. 나가서 일단 분위기 좀 보는 거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분위기가 괜찮다? 또 보자고 하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더 만나보면 아는 거니까. 그러면 리스크를 생각하는 그 성격이 좀 진정이 됩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벌벌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 한번 볼까? 이렇게 적당히 신중한 정도로 사그라드는 거죠.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 만남은 즐거울까? 정도만 걱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의식해도 도무지 감이 안 온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혼자선 도저히 나올 생각을 안 한다. 그때 필요한 게 저의 이 연애학습지 30일 프로젝트입니다. 하루하루 차근차근 단계식으로 확실하게 끌어주는 용도예요. 그래서 항상 말했듯 고수가 되고 능숙한 여우가 되고 누구든 다 꼬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연애 초보, 연애 고자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 또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사소한 리스크에 대한 걱정과 불안 따위는 내려놓으시고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어떤 내용 있나 한번 살펴나 보세요.
제 얘기하시는 줄 찔린다. 저요 3번. 네, 바로 여러분.